안녕하세요. 청김설TV 최희철입니다. 오늘도 청김설TV 보너스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의 개별적인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 소개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이메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 많은 질문을 남기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내용으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북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방과후 수업을 안 받고 싶은데 강제로 받게 해서 속상해합니다. 방과후를 하지 않고 학교 안에 설치된 스터디 카페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좋겠는데 담임선생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조정이 될까요? 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이 메일을 읽었을 때는 그냥 이건 답변하기 어렵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 내용은 공교육의 영역이라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공교육의 영역에 대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희 방송의 방향에도 맞지 않고 공교육에서 안 좋은 반응이나 역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 학생들도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길래 그래 한 번은 정리하고 가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교육을 공격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방과후 수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의미합니다. 방과후 수업은 초등에서는 돌봄 활동의 성격이고 중고등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이 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라는 시대적인 필요에 의하여 등장하였습니다. 관련법 구정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의무를 가집니다. 현재는 아마 2020년 5월까지 개정을 거듭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반드시 심의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초등과 중등에서의 방과후 수업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악기 연습 등 과외활동과 수련활동 등의 교육활동으로서 진행하고 있지만 고등은 사교육의 영역을 학교 안으로 끌어오는 어색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하나가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현재의 인프라로 과연 우리 지역 고3 학생들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인지 가장 확실한 상황인지의 정확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방과후 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개선돼서 내려오고 있고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우리 실정과 학생들의 의견을 더 많이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방과후 수업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이런 효과가 현재 미비하더라도 방과후 학교는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소외계층의 사교육에 대한 그늘을 조금이나마 공교육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꼭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사교육 환경에서 많이 부족한 여러 선택 과목들에 대한 나름 공교육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은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수능 선택 과목 중 하나인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보통 경제지리, 한국지리, 역사지리 중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선택 학생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가 수업 개설이 힘들거나 많은 시간의 수업을 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리 과목의 사교육 학원들도 아주 적다 보니 사교육을 받기도 힘들지만 방과후 수업 개설을 통해서 부족함을 보충하고 깊게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모님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요, 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의적이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불이익을 당하실 경우에는 교육청의 담당 부서 장학사님께 전화해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62-380-4606입니다. 062-380-4606입니다. 담당 부서는 중등특수교육과의 중등교육학습팀이고
해당 번호의 장학사님의 업무 중에 하나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및 중등 방과후 학교 업무 지원으로 고등학교 방과후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점검 관리를 지원하십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어제 직접 통화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권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근데 고등학교 자녀분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절대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조퇴나 외출 또는 학원 보충 때문에 야자를 빼는 걸 직접 말씀드려 허락을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통화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담임 선생님이 자녀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담임이 잘 허락을 안 해주실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누군가가 가서 야자를 뺐다고 하면 예, 나도 가서 그런 말씀 드려야지 등등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담임이 꺼려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통화를 하시거나 문자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보통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압박카드를 이용하십시오. 아버지가 직접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면 좀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보통 아버님은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시기에 사교육에 있는 저희들도 아버님의 상담이나 대화는 좀 부담을 느끼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빼는 것에 대한 것은 꼭 아셔야 할 것이 담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년 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기 반의 방과후 수업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학년 부장님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방과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당에도 영향이 있고 한 명이 빠지면 연쇄 효과는 당연히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공립고등학교 예를 들면 문정여고, 상일여고, 풍암고 등은 철저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솔직히 좀 씁쓸한 것은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국가 지원 자금으로 방과후 수업비를 대체하기에 아이들이 직접 비용을 내지 않고, 그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데, 지원 사업이 종료돼서 수익자 부담으로 돌아서면 다시금 모두 수업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이런 일들이 껄끄러워서라도 방과후 수업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 분위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못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교육대학원 논문들 중에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논문들이 조사한 설문을 보면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꺼리는 이유는 첫 번째, 평소 수업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두 번째,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에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듣고 싶은 수업은 마감이 빨리 되기에 그냥 아무거나 들어야 해서 싫다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과목별로 다양한 내용의 수업도 개설하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면서 일반 수업과 다른 좋은 수업들을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시험 출제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나마 수학 과목들의 수업은 각각 촬영을 해서 그 과목들을 선택하지 못한 친구들도 인강으로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내신 시험의 출제를 반영해 보는 시도는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오늘 보너스 영상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대한 자녀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있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겠지요. 혹시 이후에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으셨다면 저희에게 다시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기준설TV 최희철입니다. 감사합니다.